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매에 관련된 걸 써볼 거예요. 이 매매를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예요. 매매를 이 자리에 있는 걸 지금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 자리가 상속으로 바뀌기도 하고 증여로 바뀌기도 하고 각종 매매들이에요. 교환으로 바뀌기도 하고. 오케이? 다만 경매나 공매는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경매나 공매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촉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촉탁 신청서를 우리가 써서 주면 얘네가 이 서류를 여기다 이렇게 넘겨요. 경락으로.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상속, 증여, 교환, 매매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환 거래는 집 두 개를 바꾸는 거. A와 B의 값어치 차이만 이용해가지고 바꾸는 거. 10억짜리를 6억으로 바꿀 때 4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상속에 이용을 하면 상속세를 덜 낼 수 있어요. 부모가 강남에 갖고 있는 집을 자녀가 경기도에 갖고 있는 집하고 바꾸면서 경기도에 있는 집은 높게 평가하고 강남에 있는 집은 상속세가 허용하는 선에서 30% 떨어뜨려서 그 두 개를 바꾸면서 세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일 접수한 사람 제 이름을 쓰겠습니다. 박성찬. 이건 대리인이어도 대리인 이름 쓰는 거고 본인이면 본인이 갔으면 본인 접수한 날짜에 여기 가서 이 서류를 낸 사람 이름 쓰는 거고 하루에 몇 건 접수했는지는 이렇게 쓰면 돼요. 한 건 접수한 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접수 연도가 있죠. 오늘 26년 2월 20 며칠 24일. 자, 그럼 봐봐요. 이게 등기부를 많이 공부하신 강연이면 익숙할 거야. 등기부 날짜 칸 두 개가 있고 이쪽이 원인 칸이 있고 접수 칸이 있죠. 이 날짜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접수칸. 우와, 여기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1547777호 이렇게 썼었죠. 이거는 접수한 그 날짜의 문서 번호. 그래서 날짜가 동일한 시기에 접수되면 접수 번호가 걸린 순서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등기 원인 칸에 들어가 있는 날짜는 언제가?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면 돼요. 여기다 우리가 쓴 게 등기부에 표기가 되는 거예요. 등기가 확인나면 우리가 보는 거 아니고 보는 거 아니죠. 표시란 쓰는 거는 이제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촥촥 일필휘지로 써나갈 수 있겠지만 제가 써볼게요. 두 개로 나눠볼게요. 두 개로. 토지를 우리가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토지도 많이 하시니까. 토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소를 써. 일단 여기 우리가 북부지방법원에 와 있으니까 서울시 노원구 여긴 도봉구인데 도봉구 창동 123번지 지번이겠죠. 토지니까 당연히 123번지 12.2제곱미터 대지 이렇게 써주는 거죠. 아니면 전, 답, 과수원. 이유 아시겠죠? 토지는 이게 끝이야. 그러면 뭐가 어렵냐? 주택이 어려운 거야. 주택을 예로 들게요. 1. 건물. 서울시 도봉구 창동 123번지 괄호 열고 도로명 주소 질부로 798081 제 나이는 이 중에 하나지롱 다시 12 이런 거 써놓고 104호 썼어요. 전유부 50.23제곱미터. 이 전유부는 어디 나오냐면 등기부에 나와요. 등기부 표제부에 가로 열고 공급 면적은 70.08제곱미터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토지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는 표제부 끝에 보면 대지권 비율이 나와요. 대지권 비율이 주소 같은 거 쓰고 대지권 비율 이거는 그냥 표제부에 나온 걸 그대로 쓰면 돼요. 50.23인데 대지권 비율 50.23이 아니겠지. 건물보다 훨씬 작으니까 12.28인데 전체 건물 지은 거 12847제곱미터 분에 12.28 이렇게 써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고 토지는 표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표시칸이 왜 넓은지 아시겠죠? 토지는 가운데다 한 개만 쓰면 되는데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대체로 넓어요. 그리고 그냥 건물 이름도 앞에 아파트면 간단한데 오피스텔은 블라블라블라블라 뭐가 많아. 근린생활시설 뭐뭐 이렇게 그런 것도 써줘야 돼요. 오늘로 칠게요. 26년 2월 24일 매매했죠?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날짜가 계약일이에요. 거래가액 2.5억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거래신고 관리번호는 신고필증이라는 걸 반드시 발급하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이에요. 요 번호는 110125-뭐 어쩌고저쩌고 분의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걸 여기다 쓰는 거고 그건 뒤에다가 표면에 첨부하는 거. 이전할 지분은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표기하는 게 갑구죠. 보통 오래된 창동지역 같은 경우는 갑구 뭐 15번 정도까지 갔을 겁니다. 변경이 여러 번 됐을 거니까. 첫 분양 아파트는 갑구 1번. 갑구 15번 누구 이름으로 해볼까요? 심장부 지분 장부.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거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1, 2년이 지나면 이 실력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주소도 상상하고 숫자도 상상하고 모든 걸 상상해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보고 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분 전부는 다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 심장부 지분 중에서 내가 2분의 1만 갖고 오고 싶어. 그럼 전부 앞에다가 2분의 1 전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등기 의무자는 사람들이 하도 헷갈리니까 매도인이라고 써놓은 거야. 등기 의무자라만 있어요. 원래는 권리자는 매수인이고 매도하는 사람이 심장부 한 명이잖아요. 지금. 근데 매도하는 사람이 갑구 15분에 심장부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심장부 남편 이름도 쓰는 거야. 심장부 남편 허파부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심장부라고 쓰고 여기는 허파부라고 써야 되겠지. 진짜 있는 이름 같은데? 두 명을 칸에 이렇게 쓰는 거야.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일하겠지 뭐. 그럼 지분도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질문은 지금 한 사람이 매수했어. 그럼 이거 하나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뭐라고 쓰는 거야? 심장부 2분의 1, 허파부 2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시죠? 두 명 걸 한 명이 살 수 있고 한 명 걸 두 명이 살 수도 있잖아요. 부부 공동명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쓰고 주소 쓰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공무원들이 부르는 공문서는 앞장을 갑지라고 부르고 뒷장을 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갑과 을 사이에 한꺼번에 했다라고 하는 걸 표기해주는 도장을 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갑지하고 을지가 있죠. 그럼 갑지 쓰는 방법은 이제 다 알았죠. 을지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을지로 가보면 우리가 이제 지역이 을지로도 있는데 시가 표준액, 거의 돈에 관한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은 우리가 공시지가라고도 불러서 토지 대장에 나오고요. 근데 건축물은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돼? 건축물 대장도 있고 토지 대장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공시지가 다 나와 있냐? 그렇지 않거든. 이거 다르게 공동주택 가격 열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각 호실 동호수별로 가격을 매년 갱신해놔요. 이것도 매년이고. 이게 시가 표준액이에요. 이게 1제곱미터 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50.23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이거 곱하기 하면 돼. 예. 그래서 부동산 시가 표준액은 부동산 표시 뭐 건물 104호 블라블라 104호 쓰고 난 다음에 얼마겠죠? 이거 곱하면 50.23 곱하면 만약에 공동주택 가격량이 1제곱미터당 뭐 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200 곱하기 50이니까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1억 원에 대해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은 얼마일까? 채권 매입은 1억의 대략적으로 100분의 1이에요. 그럼 100분의 1이니까 10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100만 원을 우리가 다 납부하느냐? 여기엔 이렇게 100만 원이라고 쓰지만 즉시 매도하고 납부하는 금은 0.8%예요. 그러니까 8만 원. 실제는 8만 원 납부하는 거예요. 1억 원당. 이해되시죠? 토지는 이거보다 비싸요. 토지는 곱하기 5, 40만 원 정도 납부해요. 알겠죠? 이게 계산 중엔 가장 어려운 계산이에요. 그럼 이제 매입 총액은 어떻게 쓰냐면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니까 100만 원이니까 이거 그냥 100만 원이라고 쓰는 거고, 발행 번호는 그 영수증에 나와 있는 번호를 쓰는 거고. 그럼 취득세는 얼마죠? 취득세부터 또 강의를 할 게 있죠. 1주택은 1%야. 1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1억 원의 1%는 100만 원. 그렇지. 100만 원. 지방 교육세는 0.1. 그럼 얼마? 10만 원. 그럼 합계는 110만 원. 이렇게 쓰는 거 이해되죠? 그런데 2주택입니다. 얼마일까요? 똑같아요. 근데 2주택인데 조정지역이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 그럼 8%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는 8이야. 8이니까 800만 원. 여기는 0.4. 0.6이겠네요. 0.6. 농어촌 투표세가 0.2. 그래서 8.8이 되니까 0.6이니까 60만 원. 0.2니까 20만 원. 추가됐네요. 880만 원. 이게 2주택. 토지면요. 토지면은 4. 토지면 취득세가 4%. 지방 교육세가 0.4%. 농어촌 투표세가 0.2%. 4.6이 돼요. 토탈. 아시겠죠?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등기 신청 수수료는 1건당 18,000원이니까 지금 한 건 했잖아요. 그래서 금 18,000원. 근데 경매 낙찰이다. 말소할 건수도 지워서 말소 한 건당 4,000원씩 10개 보통 나온다. 그럼 4만원 플러스 하시면 되고, 납부번호 쓰고 일괄납부 1건 얼마 이렇게. 부동산 고유번호는 등기부 우측 상단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측 상단에. 거기에 주민등록번호처럼 되어 있는 숫자를 쓰면 돼요. 그러면 고유번호 나왔으니까 여기 심장부가 갖고 있던 등기 필증 스티커, 요걸 제거하면 일련 번호가 H, E, F, G, A, B, D, C. 너무 만들라니까 또 어렵네. J, J, O, H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12자리가 일련 번호. 비밀번호는 60개 숫자가 랜덤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맨 앞에 거 그냥 01-1278 이렇게 적으면 돼요.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나는 오래된 재개발 빌라를 샀더니 등기 필증 스티커가 없어요. 없으면 여기다가 등기 필증 제출 이렇게 쓰시고, 옛날 등기 필증은 스티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출하면 돼요. 이거를 부르는 명칭이 옛날에 집문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집문서 이 효과를 만들려고 디지털로 만들다 보니까 이걸 부여해버린 거고, 그래서 등기 필증이 있다고 해서 집을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집 문서를 넘기면 됐거든. 그럼 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고, 두 번째 이슈는 분실했대. 이건 되게 자주 나오거든. 어떻게 해볼래요? 해결해봐요. 누가 파는 사람이 오면 돼요. 그래서 매도자, 분실했으면 뭐라고 써요? 매도자 방문해서 등기관 확인 조서 예정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거 안 써도 된다고 말하는 분들 있거든요. 써놓는 게 좋습니다. 안 써도 되는 게 법적으로 맞지. 근데 공무원들이 이걸 써져 있는 걸 보면 더 편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화로 설명해야 될 소요가 줄어요.
그리고 저는 어디도 체크를 해놓냐면 있다.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 있죠, 여기. 분명히 첨부 서면에 을지에 공식 기록되어 있는 공부에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의 이용률이 4%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대략적으로 이걸 몰라요. 서울은 이제 다 알아요. 서울, 경기, 냉간에 대해 알아요. 지방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빨간색으로 이걸 바꿔. 그리고 음영 처리 볼드로 주고 글씨체는 한 3개 정도 높여요. 이거 보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 연기해서 여기다가 이거 한 칸을 이렇게 엔터 친 다음에 이 한 칸에 뭐라고 쓰냐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법 혹은 뭐 인감증명법 7조 뭐 13조에 의거 전자본인 서명서 발급증을 인감증명서로 가름할 수 있음, 이렇게 내가 법을 요약해서 여기 써놔. 그리고 볼드체 글씨체 3개 올려. 그러면 뭔가 하고 보죠, 공무원이. 그래서 바보가 아닌 공무원은 지가 찾아봐. 그래서 전화가 안 와요. 그런데 이걸 해놨는데도 전화가 와. 완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휼함으로 대하면 돼요.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 나를 설득하려고 하거든. 전자로 하신 경우만 됩니다. 막 그러면 아니에요. 위에 첨부 서면 보시면 발급증이라고 돼 있잖아요. 발급증에 자세히 보시면 1번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써 있지만 2번에 공무원이 내부망 전산에 검색해보면 이 검색된 내부망에 입력이 돼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되게 힘들고 귀찮으시겠지만 컴퓨터 키셔가지고 이거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셔도 돼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다 서울은 지금 교육 시켜놨어요. 다 돼요. 경기도도 엔강인데 수원 안 되더라고요. 아직 수원 안 돼요. 안양 안 되는 곳 일부 있어요. 그 다음에 날짜는 오늘 날짜로 26년 2월 24일 쓰시고, 신청인이 직접 가셨으면 질부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신청인이 안 왔잖아. 신청인이 안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쓰셔도 되고 비워놓으셔도 되는데 대리인에다가 질부를 쓰시고 이 질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도장은 반드시 을지 간인했던 도장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인감일 필요가 있느냐? 인감일 필요 없어요. 010-3673-0228. 그리고 아까 북부지법에 접수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거 알림서비스센터 이거 왜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이거 지들이 이렇게 출력된 걸 나눠주거든요. 근데 신양식은 이게 밑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신양식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신양식을 공무원도 모른다. 근데 지금 우리가 출력해 온 거는 신양식이니까 이게 있죠. 이해되시죠? 계속 뭔가 바뀌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화번호 적어 놓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등기 이전을 완료했어요. 지금 이거 설명하면서 썼는데도 10분 이내로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등기소에 그대로 옮겨지는 것처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영상 촬영해놓고 한번 하실 수 있으시면 누구에게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안 어렵죠? 그리고 서류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게 맨 윗장에 와요. 맨 윗장에. 서류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맨 위에 오고, 그 다음으로 공무원들이, 우리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내는 서류를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그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가 뭘까요? 이 다음 장에. 등기부는 등기소엔 있어. 낼 필요가 없어. 대장? 그것도 맨 나중에. 우리는 봐봐요. 우리가 자꾸 왜 우리 입장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대장, 등기부 이런 건 이미 전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도 맨 뒤에. 뭐가 필요하냐? 이거를 누가 접수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야. 대리인이 접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임장이 있고, 왜냐면 매도하고 매수를 했을 때 보통 매수한 사람이 이걸 접수하죠. 매도자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매도자 위임장이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매도자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세트인데, 이 인감증명서는 대체가 가능해요. 뭘로? 발급증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다만 여기도 매도용 발급증은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써야 돼요. 인적사항 기록. 그래서 인감이나 발급증이나 인적사항이 기록되냐 안 되냐로 매도용이냐 일반용이냐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본인 서명에서 발급증도 그 외의 용도라고 썼다가
주민센터가 일반용이라고 쓰니까 용어를 통일해서 이제는 일반용으로 바꿨죠. 이거 바뀐 거 기억나시죠? 저는 아는 거죠 뭐. 저는 바뀐 걸 알지. 여러분은 그냥 일반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경매 대리입찰을 하고 시키고 싶어. 그러면 뭐 발급하면 돼요? 매도용이 일반용이에요. 그렇지. 매도할 때 빼곤 다 일반용이에요. 일반용은 가로 열고 뭘 쓰게 돼 있어. 뭐라고? 대리입찰을 쓰면 되잖아. 등기 맡기고 싶으면 등기 뭐 처리 쓰면 되잖아요. 용어 만들면 돼요. 심장부 어택 대리, 혼내기 대리. 뭔지 알겠죠? 가로 열고 용도는 자기가 쓰면 됩니다. 일반용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걸 제출하면 세트는 여기 위임장에다가 매도자가 도장을 찍었으면 인감증명서를 해야 되고, 이 도장은 두 개가 같은지를 봅니다. 여기다 서명을 했으면 전자분이 서명하기 위해서 발급증을 내는 거예요. 발급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위임장 들어가고 본인 서명하기 위해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제출할 서류인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한 장, 두 장 바로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돈 냈냐를 확인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등기 신청 수수료가 들어가요. 18,000원. 그 다음 취득세가 들어가요. 등록세 있었으면 등록세가 들어갑니다. 주택을 구입하셨으면 12억 이하까지는 정부 수입 인지 들어가죠. 15만원짜리. 그 다음에 채권 매입하셨으면 채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돈 내는 거를 다 이 사이에 끼워놔요. 알겠죠? 돈 낸 거가 신청서 갑지, 을지 바로 뒤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돈 낸 거가. 돈 낸 거 순서도 이대로. 그 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한 거에 공문서로 위임장이 들어가 주는 거고, 위임장을 증명해주는 발급증이나 인감증명서가 3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돈 끝났고 위임 여부 끝났죠. 신청하고 위임 여부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사람 증명입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초본만 들어가면 돼요. 등본은 안 넣어도 돼. 초본은 매도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5년 주소 변동 내역이 있어야 돼. 일반적으로 7년 이내에 한국인들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집을 바꾸긴다는 통계 때문에 5년까지를 두고 있고, 가능한 한 진짜 꼼꼼한 공무원 만나면 이 집이 거래될 당시의 주소지가 표기되어 있길 바라기 때문에, 이 집을 거래할 때 매도자가 등기를 쳤을 때 살던 집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10년 전에 샀어. 10년 전 주소지까지 넣는 게 좋은 거야. 이해돼요? 그 등기부의 주소지는 언제 기록되느냐? 그 등기 매수하면서 쳤을 당시에 있던 초본 주소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와주면 좋지. 그럼 매수자는요? 매수하면 필요가 없지. 그래서 매수자는 현 주소만 표기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자산을 증명해. 자산을 증명해. 뭘 증명해요? 건축물 대장. 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 토지대장.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걸 배운 거예요. 이거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걸 뗄 줄 모를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 추가적으로 안다. 재건축 물건이거나 재개발 물건이어서 토지로 밀어버렸네? 집이 있었다가 없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폐쇄 등기부도 추가되는 거고요. 폐쇄 등기부.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도, 그렇지, 말소된 거 필요한 거고, 토지 대장도 말소된 거 필요한 거고, 그리고 건축물은 말소되고 없겠지만 토지 대장은 말소되고 새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새 것도 필요한 거예요. 다만 대지권 등록부는 없겠지. 왜? 건물은 없어. 그냥 토지야. 그럼 취득세 몇 %? 이해되시죠? 여기 폐쇄까지 했으면 4.6. 그냥 건물이 살아있으면 1.1. 이해되죠? 여기까지 설명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 왜냐면 이거는 법무사들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기본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니 아니냐에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건 토지 이용에서 출력 가능해요. 1,000원이에요, 떼는 거. 근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첨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다 첨부해요. 왜? 공무원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는 사람 위주로 맞춰서 넣어버리면 말이 없거든. 이해되죠? 여기까지 하면 끝. 이거는 등기소에서 접수해서 가져가는 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뭘 넣느냐? 그 뒤에는 계약서 하고 대봉투를 넣어요. 대봉투는 내가 이 등기 필증을 받을 거를 집어넣는 거야. 선납 라벨은 동부지방법원 기준으로는 일반 등기 비용을 넣으래요. 한 2,900원 정도. 근데 저는 그냥 준등기 1,800원으로 처리해요. 왜냐면 준등기도 우편법상에서 등기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법원은 되고 동부지법만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편하시면 그냥 2,900원 넣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전 준등기가 편한 이유가 우체통에 넣어놓고 다시 가져가지 않아요. 반송 절차가 없고. 그럼 이제 2,900원을 선택할 때도 일반 등기잖아요. 선택할 때도 이거를 선택 등기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선택 등기가 준등기 같은 효과를 발휘해요. 기록엔 다 남겨주는데 꽂아놓고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뭐 찾아가세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일반 등기를 선택 등기로 하시거나 준등기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테플러로 찍어서 뒤에 첨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돌려줍니다. 얘는 등기 필증하고 계약서를 담아서 돌려주겠죠. 그럼 나중에 내가 받게 되는 결과물은 뭐야? 이걸 다 준비하고 집에서 계약서하고 원래 썼던 계약서 원본하고 등기 필증 받게 되죠. 하나 더, 집주인이 등기 필증을 나한테 넘겨준 경우 있죠. 옛날 집일 때. 그것도 넣어서 줘요. 알겠죠? 보통은 1년, 그래서 등기 필증을 제출 안 하는 이유가 1년 번호하고 비밀번호만 적으면 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굳이 그걸 제출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게 없는 등기 필증이 옛날 게 있으니까 그거는 그걸 제출하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옛날 등기 필증은 신규 등기 필증으로 등록된 1년 번호와 비밀번호가 부여됐기 때문에 이후 거래 때부터는 옛날 등기 필증 종료죠. 자연스럽게 전산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컷 하셔도 됩니다.